이제 오늘 수업은 무슨 계절? 추절. 추절. 가을 추죠? 네. 가을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열매와 곡식들이 익어가요. 예. 따뜻함으로 보리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추절에는 열매와 곡식들이 익어가고 그냥 그 익어가는 거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뭐 하셔야 돼요? 수확해야 돼요. 수확이요? 네. 네, 수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절의 자연현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온도는 유지가 돼요. 어떤 온도가 유지되나요? 혹시 가을 안 겪어보신 분? 열매가 익을 온도?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익을 온도면 어디로부터 온 온도예요? 여름. 예, 여름으로부터 온 온도가 유지가 된다. 네. 습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학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쪽에 베란다가 있어요. 저 그쪽에 이제 창문 열고 닫으러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면 느껴져요. 아, 이 습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6월 달부터 여기를 열었는데 8월이죠. 네. 2달 사이에 습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습도 감소라는 거를 잘 못 느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을 보시면 돼요. 하늘에 구름이 요새는 거의 뭉쳐서 막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군데군데 있어요. 네. 이렇다는 건 증발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증발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수분이 없어졌다는 소리죠. 네. 어디 갔을까요? 나왔어요. 예? 나갔어요. 날아갔다고요? 네. 그러면 인류는 한 5,000년 전에 죽었을걸요? 어디 갔을까요? 땅속 좋아요. 누구야? 누구세요? 이유정입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밑으로 이렇게 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밑에 물이 점점점 차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겨울에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라와요? 아니, 겨울에. 얼죠. 얼어요. 얼고 나서 봄 되면 올라와요. 아니, 일단 녹아야지. 왜 자꾸 과정을 생략해요? 과정 생략 그만하고 얼었다가 녹는다고요. 그러면 이 녹았으니까 우리가 봄을 뭐라 그래요? 해동이라고 그러나? 아니, 습하다 그러잖아요. 습하다. 예, 녹고 나서 얘네들이 올라가는 과정이 여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고요. 다시 증발한다고요,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예, 안 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뭐 물 부족 국가라 그랬죠? 네. 예, 그거 구라예요. 진짜요? 예, 무슨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 내리면 어디 내려요? 비가 뭐 그냥 땅 다 아무 데나 내리죠. 산에도 내리고. 산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도 비가 이렇게 내릴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졸졸졸 흘러요. 바깥에서도 흐르지만 땅 속으로도 흘러요. 우리 얘네를 뭐라 그러죠? 방금? 아니, 땅 속에서 흐른다고요. 얘네를 뭐라 그런다고요? 지하수? 그렇죠. 지하수라 그러죠. 그래서 지하수라 안 그러고 우리 또 이렇게 팬시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미네랄 워터라 그러잖아요. 미네랄? 네, 미네랄 워터. 근데 얘네는 사실 센 물이라 그래요. 센 물이 뭔지 아세요? 네. 센 물 뭐예요? 뭐 걸러지지 않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자, 센 물의 반대 개념은 정수물인가요? 단물입니다. 단물. 단물? 네. 센 물은 미네랄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비누가 안 녹아요. 아, 맞다. 그래서 센 물로는 세척이 잘 안 됩니다. 맞다. 하지만 마시면 매우 좋아요. 이 안에 미네랄이 정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센 물은 마시는 용도로 좋고요. 단물은 비누가 잘 녹아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2학년에 나옵니다. 센 물, 단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센 물이든 단물이든 여하튼 산 속에서 흘러 여러 가지 미네랄이 포함해서 이렇게 땅 속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쵸? 네. 여기다가 이렇게 펌프를 달면 옛날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펌프 달아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끌어올려서 썼잖아요. 네. 그럼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점점 물이 없어지죠, 여기에. 네. 네, 그럼 이제 여러분 싱크홀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지하수 물의 높이는 어디랑 똑같을까요? 물이 흐르려면 어떤 구조여야 돼요? 물이 흐르려면 위에서 아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네. 예, 얘네들이 안 흐른다 그러면 뭐를 만났을 때일까요? 기울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은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자주 가는데 여름에 가는 데 있잖아요. 편의점? 바다. 바다. 이 바다의 높이랑 지하수 높이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수면의 높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지하수의 높이와 해수면의 높이는 같습니다. 그럼 물이 흘렀다 바닷물에서 만났다는 게 그 얘기예요? 네, 바닷물에서 만나면 바다에서 또 증발하죠. 네. 그럼 바람 타고 쭉 가요. 그러다가 산을 만나요. 산을 만나면 또 떨어져요. 그리고 지들끼리 너무 뭉쳐도 떨어져요. 물은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안에서 만약에 물이 로스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신이 와서 한 스쿱 떠간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물의 총량은 변할 수가 없다고요. 물의 총량은 여러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총량이 변했다 그러면 누가 떠간 거라니까요. 지구에 있는 물의 총량은 변할 수가 없어요. 가뭄이 계속되고요. 가뭄이 계속된다는 거는 인공적으로 어떤 힘을 가해서 미리 비를 땡겼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내리게 해서 그래요. 가뭄이 계속된다는 건 일조량이 우리가 쓰는 땅에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지하엔 있어요. 그래서 물 이런 거는 전혀 부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습도가 내려갔으니까 지금 가을 정도 되면 물은 어디 있다고요? 땅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수라고 하는 거의 위치를 계절별로 또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봄에 어디 있는지, 여름에 어디 있는지, 가을에 어디 있는지, 겨울에 어디 있는지. 네.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돼요. 네. 계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자, 추절의 또 자연현상, 꽃잎은 떨어지고 열매가 맺힌다. 이건 뒤쪽에서 사진으로 볼게요. 날은 아직 덥고 불쾌지수는 높은데 가을에 가까워질수록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가을 밤에는 좀 걸어 다닐만 해요. 물론 땀이 나거든요. 근데 진짜 못 걷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걸어 다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만 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습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 설명을 할 자료를 매번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딱 있더라고요. 사과농장 주인분께 얼마나 감사하던지. 자, 추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오행으로 설명하면 화생토생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왼쪽 위에 보세요. 제가 다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 네. 이전 계절의 화는 뭐였죠? 네, 그 화는 뭐였어요? 이전 계절에? 활용해 보기 위한 화? 네, 그거는 사람의 삶에서 풀이를 한 거고 그냥 자연현상에서 화는? 꽃 피우기 위한 화? 네, 꽃이었어요. 꽃.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꽃이 나와요. 그래놓고 여기서 하는 말이 벌이 왔다가 가면 이게 수정이 된 거거든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정된 거 보시면 꽃잎이 하나도 없죠. 예, 이 꽃잎이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첫 시간부터 꽃잎이 떨어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벌이 왔다가 가면 수정이 된 거다. 병화라고 하는 교류 활동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은 수정이 된 것. 그래서 뭔가 아다리가 맞아서 지금부터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된 거니까 이 수정된 거에서 잘 보시면 이 수정된 걸 거꾸로 뒤집어요. 원래 있던 꽃이 있던 부분에서 거꾸로 뒤집으면 이 부분이 사과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원래 이런 식으로 가지에 여기에서 이렇게 삐져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꽃이 있었어요. 근데 이 꽃에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쓱 묻히고 지나간다 그랬죠. 네. 암술에 딱 닿는 순간 수정이 된다? 그러면 꽃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C방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C방에 있는 곳이 점점점 발달을 하면서 과일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 꽃에서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뒤집어진다고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사과가 되는 거예요 라고 집어놓은 이 부분은 C방이라고 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열매를 거쳐서 경금이라고 하는 완성된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사과 열매가 맺은 시기부터 5월 2일 기가 막히게 입하 근처입니다. 그쵸? 입하가 시작되면 몇 월이 시작돼요? 지지로? 4월? 네, 4월이 시작되죠. 4월 사중 지장간 불러보세요. 무경병. 무경병이죠. 네. 5월 2일부터 사과 열매가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경금 있죠. 네. 예, 사과가 완성되기까지. 예, 9월 15일이면 추분 직전이에요. 네. 네, 그러면 사유네요. 네. 그죠? 네.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정화라고 하는,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정화라고 하는 수정된 꽃은 사실상 여기에 붙어 있는 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 정화가 오래 갈 수 있겠죠. 식물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네. 예, 그래서 을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정이 된 꽃으로부터 씨방이 발달을 해서 연글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연글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토라고 하고, 거기로부터 경금이라고 하는 결실이 나온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결실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다 팔아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내다 파는 것, 혹은 결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를 죽여야 돼요. 네. 네. 왜 죽여요? 다음에 그런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네. 네. 살리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경임을 죽음으로 보셔도 되고, 시장에 내놓는다 그러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요. 그 방금 좀 전에 있었던 자연에 있었던 과정을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해보고자 이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화덕 피자 드십니까? 네. 네. 화덕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이게 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예. 그 안에다가 불을 피워요. 예. 혹시 불가마는 가세요? 네. 네, 불가마도 비슷한 원리로 돼 있죠. 네. 여기 잘 보시면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흙으로 먼저 모양을 빚고 그 위에다가 뭘 깔아놨냐면 병을 깔아놨어요. 병을 왜 깔아놨을까요? 공기도로. 네? 공기순환되라고. 공기 순환대라고? 자, 여기 보면 저 순환될 것 같은 구멍이 하나도 없거든요. 병을 왜 깔아놨을까요? 열 전도를 더 세게 하려고. 오, 좋아요. 잘 접근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열전도액이면은 예, 뭐 굴이나 쇠로 하지 왜 병을 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터질 것 같아서. 네, 좋아요. 여러분 겨울에 입는 거 뭐 있어요? 파카. 네, 패딩 입죠. 네. 이 안에 이거 뜯어가지고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이 안에 뭐 있어요? 구스털. 비싼 거 입으시는구나. 토끼털. 네, 솜. 네. 자, 솜, 토끼털, 토끼털? 이거 알래스카인가? 자, 오리도 있고 거위도 있죠. 얘네 왜 넣을까요? 따뜻하게 보온이 돼요. 따뜻하게 보온이 돼요. 왜 보온이 돼요? 아, 열이 오래 가라고. 얘네는 잘 보시면 이걸 입어서 따뜻한데 얘네가 열을 내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 얘네 입으면 따뜻한 공기가 생겨요? 그럼 체온이 이렇게 보온이 유지가 되지? 체온이 유지가 된다. 좋아요. 자, 체온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냉기를 막아준다. 냉기를 막아줘서 이 깃털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보시면 얘네끼리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네.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얘네끼리.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만큼 틈이 생겨요. 네. 근데 이 틈이 크면 클수록 내 몸에 닿는 곳 면적이랑 외부의 냉기랑 떨어져 있죠. 네. 열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두 매질 사이에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여기에 병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열 전도율을 높이려면 금속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병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신 거는, 얘네들이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건 붙어 있어야 열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근데
떨어뜨려져 있으니까 내 체온이 바깥으로 손실이 안 되고 이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유지가 되니까 내가 점점점 내 체온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거위나 오리, 토끼, 솜 이렇게 돼 있을 때 솜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데 어느 정도 얘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바깥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 로스율이 생각보다 많아요. 토끼 털로 갖다 양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리고 오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거위로 갈수록 점점 털이 크니까 많이 떨어지겠죠. 자기네들끼리 공간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위 털 들어간 게 오리 털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비싸요.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있으면 전도가 안 된다예요. 그럼 이 병도 빈 병을 집어넣으면 공간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내부에 있던 열이 바깥으로 안 나가겠죠. 그래서 이 화덕 안에 있는 온도는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가 너무 과해서 나중에 화덕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다 부시고 새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피자를 넣어볼까 뺐더니 어우 씨, 야 이거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피자 먹고, 그리고 그 숯 만드는 데서도 숯은 완전히 그 나무를 태워버린 거잖아요. 네. 그 숯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면 숯도 가마 안에서 태우거든요. 네, 숯 태우다가 이제 아우씨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러면 이렇게 철판 삽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알루미늄 호일 깔고 삼겹살 올려놓고 집어넣고 1, 2, 3 하고 꺼내면 아주 잘 익은 삼겹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릅하는 거죠, 추릅. 자, 그렇게 해서 피자라는 걸 만들면 이제 그걸 내다 팔아야 되는데, 자, 우리 피자집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피자집 그냥 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료 사서 만들어야죠. 재료 사서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피자 만드나요? 네?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피자 만드나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 네,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그 피자를 만들어야겠죠. 네. 네, 하와이안 피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네, 이탈리아 가서 하와이안 피자 팔면은 난리 나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메리카노하고 하와이안 피자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음식들이라 그러잖아요. 네, 막 욕하잖아요. 그거 누구야? 알베르토하고 그 크리스티나하고 나와가지고 막 미국 걔네들 이상한 짓 한다고 옆에서 아형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피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피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래, 임수라고 하는 건 피자를 만들어서 내다 파는 과정이에요. 네. 네, 피자를 만들었다. 자, 피자를 내다 판다는 거는 피자를 만들어서 피자를 죽이는 거죠. 네. 만들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잖아요. 네. 네. 죽인 대가로 받는 돈이 있는 것 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피자 만들기 전에 그럼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냐? 소비자 선호도 조사 이런 거 있죠. 네. 네, 그걸 이제 을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기경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다가 파는 거. 시장에 내다 파는 거. 자, 시장 조사, 시장 소비자 선호도 조사 이렇게 했을 때 시장 소비자 선호도 조사 그러면 되겠죠. 임을이라는 걸. 네. 네. 임을이라고 하는 시장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다음에 정기경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임수라고 하는 시장에다가 내다 팔자. 이런 순환이 계속 만들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목생화는 그냥 경쟁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근데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대신 내가 올라가서 살고 네가 내려가서 살자 그래서 지위고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정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제 선택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추전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과정을 쓰면 을정기경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열기를 유전시켜주는 화덕과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나에게 맞는 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하는 2차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사하는 걸 을목, 내가 만든 걸 내다 팔 시장, 이런 것들을 임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하면 되죠. 정기경. 네. 예. 근데 이거 있는 순간 뭐도 해야 돼요? 시장 선호도 조사. 예. 그럼 이쪽은요? 이쪽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시장에 내다 팔 거. 예. 둘 다 있으면요? 시장 선호도 조사를 한 후에 그거에
예, 그러면 정기경을 해야 되는데 시장 선호도 조사도 해야 되고 지가 내다 팔기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가 많을수록 안 좋다니까요, 사주는. 그러게요. 을목 없으면 시장 선호도 남이 조사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야, 가서 해라 이러면서. 그다음에 뭐 임수 있으면 예, 임수가 없으면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팔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임수 을목 다 있어버리면 내가 조사하고 내가 팔게요, 내가 만들어서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소위 말해 개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주에 뭘 다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제 개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외 없는. 자, 이물의 수생목 볼게요. 이물의 자 그러면 수생목, 목생호,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추절에 잘 맞게 이루어지려면 임을의 수생목 바로 태울 수 있는 나무를 말리다라는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성 높은 선진선대의 것을 학습하다 그러면 되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만약 이게 간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보다 인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오래 걸려요. 네, 더 오래 가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임갑의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얘네들을 태우는 게 불이 금방 붙어요, 이쪽이 금방 붙어요. 가지요. 예, 가지 태우는 게 불이 금방 붙어요. 얘는 금방 붙으니까 금방 꺼진다고요. 근데 얘는 불이 안 붙어요. 얘는 불까지 피우려면 번개탄이 있어야 돼요. 번개탄을 써가지고 통나무 갖다 집어넣는데 효과는 얘가 훨씬 좋아요. 태우는 효과는. 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임을이 아니라 임갑이 돼버린다 그러면 나는 오래 태울래 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려면 이제 말리는 시간도 오래 걸려야겠죠. 네. 나무까지는 소금물 담궈 놓고 내일 돼서 태우면 되는데 이 통나무는 한두 달 담가 놔야 물이 좀 빠질랑 말랑 한다고요. 소금물에 넣어놔야 아까 삼토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네. 예. 이렇게 바다에 통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담궈 놓으면 이 안에 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염분이 높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통나무에서 바다 쪽으로.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살짝 뒤틀리면서 말라가요. 그렇게 되면 걔를 외부를 말려서 좋은 땔감으로 쓸 수 있겠죠. 아니면 걔를 잘 가공을 해서 조각조각 파재 끼면 우리 유네스코 등재된 그 8만 대장경판 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활용성 높은 선진선대의 것을 학습하다. 근데 간목이 돼버리면 나만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선진선대의 것을 학습하니까 학습 기간이 길어진다. 대신 그 효과도 길어진다.